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강은실 박사님 모시고 5.18의 그 거대한 거짓의 산을 무너뜨리는 방송을 또 하게 되죠.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말씀은 자주 뵙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녹화 방송입니다. 저희가 네, 지금 요즘에 전두환 회고록 삭제판에 삭제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방송을 생방송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녹화 방송을 저희가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는 저희가 이 5.18을 미화했던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의 후보까지 올라갔던 그래서 네. 대한민국의 예술계, 문화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작용화된 그 배경을 좀 저희가 살펴봤어요. 좀 진짜 놀라웠거든요. 네. 네, 오늘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준비를 했는데요. 노벨상,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은 아니지만 그 나름 이 운동권들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상을 제정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알아볼 거고, 네. 그에 앞서서 지금 이제 윤석열 퇴진하라고 네. 이런 뭐 소위 지식인이라고 이제 교수들이 나와서 뭐 시국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을 시작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아, 네, 네. 잠시만요. 자, 여러 이제 대학에서 나와서 하야, 퇴진. 네. 원래 처음에 이제 탄핵이었었는데 네. 탄핵 대신에 좀 마일드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탄핵 개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교수들이 자, 시국선언을 한다. 음. 그러니까 시국선언이 이렇게 남발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네, 너무 남발해서 사실 예. 이제 신뢰성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11월 23일 기준으로 3,400명 이상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라고 하거든요. 과연 저게 옳은 이야기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면서요. 그 5.18 관련해서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이거는 80년 5월 15일에 네. 지식인 시국선언, 뭐 134인 시국선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당시 이제 보도 검열에 걸려가지고 이게 네.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연행되거나 끌려갔던 사람들은 또 유공자로 이제 인정이 받게 됐죠. 자, 보시면은 지식인 134인은 독재 정치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89년 5월의 월간 네, 중앙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보도 금지가 됐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양심의 소리를 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유인호라고 이 저자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네. 교수라고 되어 있죠. 네. 이분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회의록 같은 걸 다 작성을 했기 때문에 네.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그때 진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뭐 지식인 134인 시국선언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송건호, 유인호, 장을병 외 해서 저 전부 다 하면은 134인이라고 합니다. 네. 각종 단체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뭐 종교계 이런 데에서 동참을 했다라는 네, 걸 알 수가 네. 있고요. 자, 간단하게 줄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비상계엄령 해제하라. 체규화, 빨리 좀 물러가라. 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뭐 학문의 자유, 또 족벌재단, 뭐 교수 재임용 폐지, 이거는 뭐 오용 교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네. 물리치겠다라는 네네.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언론의 독립 자유 보장, 해직 기자, 전원 복직. 이건 뭐 속된 말로 이제 기레기들을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거든요. 이건 독립의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뭐 무슨 말이든 다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겁니다. 또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자, 요즘에도 전혀 엉터리 이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언론이 좀 정리가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노동기본권 보장, 대기업 편중의 지원정책 폐기. 네. 뭐 이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겠다는 거고요. 네. 자,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민주 인사들에 대한 석방, 복권, 복직, 뭐 양심수, 양심범들, 정치범들 석방하라 이렇게 다 네네. 나오잖아요. 그게 80년 5월 15일에 있었다는 거고. 자, 이 7번째가 좀 중요한데요.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네. 이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이 서리로 네네. 이제 겸직을 하게 됐어요. 네네. 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아우르는 네네. 자리에 오르게 됐는데, 그게 이제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게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 네, 겸직이 겸직이 가능합니다. 네네. 서리라는 건 이제 임시직이라는 네네.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 11.6 사태 때도 이미 그 당시에 이희성 육군 참모 차장이 네. 겸직을 한 사례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음.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뭐 겸직하니까 이거 안 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중앙정보부장 서리라는 직은 겸임이 가능하다. 그리고 솔직히 뭐 안 된다라고 해도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맞는 게 이 나라를 굴러가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렇죠. 적합한 인사였다고 네, 볼 수가 네. 있는 거죠. 지금 저거를 주장하면서 시국선을 한 거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글을 이 유인호라는 당시 이 교수가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단체들이 이제 모아가지고 했다. 자, 12월 7일, 79년이죠. 긴급조치 9호가 해제, 많은 민주인사들이 풀려났다. 그런데 12월 10일 불길한 사건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이 좌익들이 말하는 12.12 쿠데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계엄 하위는 알 수가 없었다. 솔직히 그런 걸 다 알려줄 수는 또 없는 거죠. 기밀상이 있는 거고. 자, 그래가지고 지식인 모임의 회의록해서 지금 80년 3월부터 해가지고 여러 이제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어요. 저기 백낙청까지 이제 5명이 발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다고 돼 있는데요. 신기하게 백낙청 외에는 이렇게 다 유공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준비위원 선정했고요. 이제 14명이 선정이 됐다. 자, 개최 예시 및 장소에서 성공회 옆 세실 레스토랑, 뭐 저게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서남동 교수가 담당이다. 자, 재경으로 할 것인가, 지방까지 포함한 전국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고민을 했었다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다 유공자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조직의 명칭을 정식 발족 시까지는 328 침묵계로 한다. 뭐 이런 것 다 이제 세세하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자, 뭐 한한상은 외국 여행 중이다. 백낙청은 사정상 준비위원을 사형, 김봉걸로 교체했다. 뭐 이런 식 임시 간사의 임기,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작성이 손글씨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차기 준비위 임시 결정해서 차곡차곡 뭐 회비까지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자연과학계 인사 1명을 추가키로 했다. 자, 김용준 고려대 화공과 교수인데요. 뭐 이 사람 뭐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명단에 있었고요. 자, 회원 중 정당에 입당 시는 자동적으로 회원에서 제외키로 한다. 자, 개인적 자문 등은 회원의 자유의사에 맡긴다.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제 신민당이 야당인데요. 김영삼계잖아요. 그리고 김대중은 이제 신민당의 입당을 포기를 하고 이제 제야 밖으로 나온 상황이에요. 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있는 그 지식인 서명을 한 사람들과 과연 김대중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준비하는 거. 이 사람도 어쨌든 차기 준비를 하고요. 딱 그대로 또 실천을 합니다. 좀 대단해 보이고요. 4월 14일 이제 겸직을 하게 됐다라는 걸 이제 저기서 쓰고 있죠. 해가지고 여기에도 이제 뭐 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자, 준비위원 6명을 추가를 했다. 여기 보시 또 법정이라고 있어요. 승려죠. 법정승려. 법정도 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연락이 곤란하여 미정이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내리고 있습니다. 우측에는 뭐 대학가에서는 연일 전두환 신현악의 허수아비가 불에 탄다. 그러니까 그 화형식을 저 때도 뭐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신현악도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신현악도 뭐 퇴진하라, 내각 사퇴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야지 김대중의 이 예비 내각, 블랙 캐비닛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댔습니다. 자, 그리고 서남동, 성건호, 유인호 3인회에 뭐 이렇게 또 추가를 한다. 조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자, 여기 이영희가 돼 있죠? 혹시 그 리영인가 싶어가지고요. 한번 찾아봤어요. 자, 리영희는요 29년 12월 2일생이고요. 자, 평안북도 삭주라고 되어 있고. 자, 2008년에 후광 김대중 학술상, 2007년 한겨레 통일문화상을 받은 사람인데, 뭐 전환시대의 논리랄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좌익 이 사관에 쩌들게 만든 책들을 다 펼쳐냈었죠. 근데 있더라고요, 명단에. 리영이가 아니고 이영이라고 되어 있고, 자, 생일이 똑같죠. 동일인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법정. 과연 법정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자, 일전에 5.18 민주운동 기록관에서 보여드린 자료 중 8번째 자료일 텐데, 여기 이제 5월 21일이 석가탄신일이었거든요. 그걸 기념해가지고 5월 17일에 광주 시민회관에서 불교 사상 강연회가 있었대요. 거기에 법정 그리고 지선 이 스님이 참석을 했다라고 돼 있어요. 특히 저 지선이라는 사람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연임을 했습니다. 6회 7회에서 자,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자, 의심이 들고요. 자, 여기 이제 왼쪽 보시면 이제 이름을 이제 저런 식으로 사람 수가 결정 나면은 지식 몇몇 모임이라고 하기로 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독교 선교 교육원 세미나실로 이제 또 장소를 또 바꿨죠. 자, 그러면서 4차 준비위원회를 결성을 했고요. 초안을 이제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위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네. 그건 본인들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송건호 의원이 작성하여 제출키로 합의했다. 모든 책임은 5인이 공동으로 진다. 자, 그리고 기초위원회가 이제 꾸려지게 됐고요. 토의상이 이 선언일을 5월 15일 오전 8시로 이제 변경을 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지금 121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래 위로 가고 있는데, 그리고 차기 준비위원회는 5월 13일 또 기독교 선교교육위원회에서 했고, 요 아래쪽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5월 14일에는 이 법조계 명단 추가를 해가지고 함께 134명, 이제 134명이 인원수가 찼다라는 거고요. 네. 예, 통계적으로 저렇게 다 내어놓고 있고, 준비위원 공개 명단에는 본인의 요청으로 제외하는 사람도 있고 공개되는 위원이 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보안 유지였는데 다행히 선언문 초안 작성 이후 복사 완료시까지 정보기관에 눈을 피할 수 있었다. 자, 저렇기 때문에 선언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15일 오전 8시 40분. 자, 여기 모여가지고 유인호가 서남동 이돈명에게 연장자인이 두 분 중에서 낭독할 걸 요청했는데 이럴 때는 항상 연소자가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인호가 낭독을 하게 됐다. 네. 자, 늦게 도착한 TV 기자의 요청으로 두 번 더 반복하여 낭독을 했다. 뭐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되게 세세하게 기록을 했네요. 예, 꼼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거를 다 작성한 이후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알려줄 사항들을 유인호 씨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네. 자, 계엄사의 자료, 보도금지 지시사항, 5월 15일 검열 지침에 넷지향을 가리키면서 보도금지에 걸렸다라고 해서 보도되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많이 이제 덮이게 된 거죠. 예, 5월 17일에는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돼가지고 집회가 이제 금지가 됐다. 여러 명이 잡혀갔다. 그래서 결국 준비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자, 그리고 재정관계는 이 서남동 교수라는 사람, 이 한신대 교수인데요. 아이고, 위쪽으로 다시 가면요. 였으나 고인이 되어 유인호가 대신 보고하기로 한다. 이렇게 돈 회계 관리를 철저하게 해놨고요. 저 남은 돈은 서 교수는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을 잡고 했으니 그 영전에 잔금을 바칠 것을 제의한다. 저기 이제 고문과 옥고의 후유증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을 해요. 누군가가 또 사망을 했을 때는 그 후유증 때문에 사망을 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많이 하는데 저거 정확한 팩트를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선언문을 공타로 인쇄하려고 했으나 보안 유지 때문에 필기하여 복사할 수밖에 없었다. 자,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으로 알려진 이기종 씨에게 부탁했다. 자, 그래서 이게 화근이 돼서 이기종 씨가 5.17 후 몇 차례 중앙정보부 조사관의 치료 대상이 됐다. 이것도 이제 5.18 당시에도요, 이렇게 막 그 인쇄기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내는데 그거 찍어내기만 했다라고 해서 또 고초를 겪은 사람들도 존재는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어쨌든 동명이인지 모르겠지만 명단에 있다. 자, 민주화 뭐 생존 권리 전국적으로 격화되고 있는 학생과 근로자들의 항의 시위에 다만 강압적으로 맞서고 있는 당국의 무능 무책을 더 이상 다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운을 띄우면서 이제 시국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말이 안 돼요. 19년 독재 정권. 그러니까 자익사관에 쪄들어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혀 역사적 사실과 맞지가 않다라는 거고요. 여기 쭉 이제 작성된 시국선언문을 이제 정리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7항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겸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목적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누군가의 지령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이미 3월 27일부터 살인마 전두환이라고 낙인 찍고 있었다라는 게 팩트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서명자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우측에 이제 녹색 줄에 보면은 이렇게 세 사람,
네. 다 들어있죠. 네. 오늘 조금 참고를 할 만한 사람이 이해동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해동은 34년 전남 목포 출생이고요. 네. 현재 청암 언론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람은 이제 송건호라는 언론인의 호가 이제 청암이 되는데 네. 거기 재단 이사장이고요. 뭐 평화박물관 그리고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뭐 이런 거를 보면 어떤 성향의 인물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네. 자, 고은이 있죠? 네. 고은태 본명이죠. 여기 들어가 있고 뭐 종교계 보시면 또 함정도 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신경림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이제 시인인데요. 네. 자, 민해총 관련해가지고 네네. 있는 사람이고 자, 박완서 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요. 저렇게 이제 이름을 얹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한승원, 네. 한강의 아버지죠. 네. 자, 이 사람도 이름을 올렸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노벨상 수상을 5.18 측에서 네.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이 시국선언에 서명한 모두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저거 알고 다 이제 저는 시국선언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불법인 줄 알면서 이제 했을 텐데 이제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반성 이런 거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네, 자신들이 옳았다. 뭐 신군부, 쿠데타 세력 잘못된 거다라는 거짓 허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송건호 언론상 볼 건데요. 작년에 수상자가 이제 뉴스타파로 결정이 됐대요. 네. 자, 그거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저 위에 보면은 정근식 씨가 네, 당시 이제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5.18 유공자로 되어 있죠. 네. 지금 뭐 저 직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뭐라 그러죠? 농산일을 이렇게 했다든지 뭐 네. 농지를 가지고 네. 뭐 잘못 이렇게 또 신고를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5.18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사건들이 네. 이렇게 계속 보도가 되고 네. 있네요. 자, 뉴스타파 지키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저 눈빛들을 한번 보세요. 동덕여대생의 눈빛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예. 저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고 저러고 있는데 참 황당합니다. 떳떳하면은 뭐 그냥 개방하는 게 맞죠. 그럼 쟤네 왜 저러는 거예요? 뭐 지금 탄압당하고 있다라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사건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네. 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네.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그렇죠. 자, 항상 저렇게 탄압이라고 하는데 탄압은 정당한 법 집행을 의미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수상 이유가 언론의 독립성이 악화되는 현실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이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근데 과연 올바른 사실을 보도를 했는지 이런 거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송건호 선배님의 정신이 군부 독재하에서 어떤 탄압과 유혹이 있어도 굴하지 않았던 거래요. 뭐 결국 이제 한겨레 신문까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송건호 언론상은 창암 언론문화재단과 한겨레 신문사가 고 창암 송건호 선생이 언론 정신을 기리고자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상을 수상하는 그 조직이나 네. 어떤 이제 단체, 뭐 네. 개인은 송건호 군부 독재 타도 네. 그 정신을 네. 실천했다라는 사람을 이제 네네. 볼 수가 있는 거죠. 네네. 자, 이 청안 언론문화재단 홈페이지인데요. 네. 자, 이사장이 이제 이해동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네,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식인 네. 동안에 네. 참여를 했었고요. 설립일이 2001년이니까 이제 김대중 정권 때고요. 네. 한겨레 신문사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같은 저기 조직이니까요. 네. 참 말은 좋습니다. 민주적 언론 문화를 창달, 민주시민 사회를 정착,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 과연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네. 파괴를 하고 있는지, 자, 다 아실 거고요. 주요 사업의 첫 번째가요, 바로 송건호 언론상 제정 시상이래요. 네, 그걸 이제 목적으로 지어졌고. 네, 네. 자, 청암. 자, 송건호의 생애를 보면은 뭐 충북 옥천 출생이다. 광복 후 46년인데 잘못됐죠? 해방 후 46년이 맞고요. 자, 56년 서울대 법대, 자, 경산북학 종문대학교가 통합됐다. 네, 여기를 이제 졸업하게 됐고, 재학 중에 대한통신사, 그러니까 기자로서 이제 첫 발을 내딛었고, 네. 이후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이런데 이제 다 거쳤다고 네네. 합니다. 자, 79년 해전사 공저. 자, 이거 뭐 의열단, 자, 김원봉의 의열단이죠. 이 네네. 공산주의자 같은 저서를 내요. 역사 앞에서 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대요.
자, 말지를 참관했다. 말지 참관한 사람이면 뭐 말 다 했죠. 그러네요. 아, 정말 저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알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민주 언론 운동을 통해 사회 민주화에 기여했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한겨레 신문 창간의 주도 역할. 자, 89년 서경원. 자, 서경원이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자금도 받고 한 사람인데요. 동부 사건을 계기로 안기부가 편집국을 압수수색하는 등 탄압이 가해지자, 탄압이 아니라 법 집행입니다. 그러니까요. 선생은 정권에 맞서 강경하게 투쟁할 것을 주장. 언론 자유를 지켰다. 지켰다죠. 그러니까 네. 이게 그냥 반정부 활동을 한 자라는 거예요. 네. 반체제 활동. 네. 네, 법치를 무시하고. 자, 그래도 또 뭐 고문 후유증 나오고 2001년 12월 22일 1일 타계. 자, 김대중 때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주사됐다. 그렇군요. 5.18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다. 자, 뭐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저런 사람 그리고 저런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올바른 기사를 쓸 수 있을지 참 의심스럽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을 딴 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자상이. 네. 자, 5.18 국립묘지 가면요 이렇게 송건호 찾을 수가 있어요. 네. 뭐 출생지 잘못돼 있죠. 충북 네. 옥천이라 했는데. 네네네.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 또 보면요, 뭐 활동 내용이 징역 1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 아니고 2년입니다. 네. 좀 부풀리기를 네, 그러네요.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렇게 농고문이라고 당시 이제 검찰이 네. 이 이제 내란 음모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담은 내용이거든요. 네. 송건호고요. 네. 동아일보서 재직 시 동사부설 안보통일문제연구소 소장직에 있으면서 72년도에는 2차례 걸쳐 남북적 십자사, 한국적 자문위원으로 평양을 방문. 자, 평양 가서 뭘 했을까? 네. 어쨌든 박정희 정권 시절에 네. 본인이 싫어하는 그 군부 독재라고 하면서 그 정권의 어떤 그 혜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북한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박문직후에는 국가의 안보와 유신체제의 필요성을 강연을 통하여 역설했대요. 자, 근데 11.6 사태 이후에 돌변했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초래될 4.19 직후와 같은 혼란에 대비 사회에 대하여 정신적 방향을 제시한다는 민명화에 수차례에 걸쳐 불법 집회, 아까 앞에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모의도 한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자, 학생들에게 자제를 촉구하면서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주장이 동조, 비상계엄 철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자, 지식인 134인 선언문 작성 발표. 자, 학생 가도 시위에 기름을 붓는 격에 무책임한 행위를 했다. 반성은커녕 부참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다. 자, 국가 안위 장래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시류의 편승, 기회주의적인 무책임한 언동을 일삼은 자. 네. 자, 앞에서 네, 말씀드린 그렇죠. 거고요. 정말 네. 무책임한 원사들입니다. 네. 저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그래서 4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징역 2년 선고를 네. 받았고요. 네. 또 다시 홈페이지 오시면 언론 본연의 역할을 충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요. 네. 자, 그 정신 계승을 하기 위해서 네. 언론상을 만들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 뭐 부상금, 1천만 원의 상금. 송건호 전집 20권. 한전인데요. 과연 저 전집을 읽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은 큰데요, 상금. 큽니다. 네, 저렇게 준다고 하는데. 자, 이 당시 작년에 수상한 뉴스타파. 흔들리지 않은 직필의 자세는 귀하다. 송건호 선생의 정신을 수상자가 이어가기를 희망한다. 네. 라고 하면서 심사를 해서 줬다라고 하고요. 보시면 김사무, 이 사람 독립기념관장을 했거든요. 완전 자익사관에 쩌들어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고 서중석, 뭐 이 사람도 할 말 다 한 사람인데 다 자익사관에 쩌든 책들을 엄청나게 찍어내고 있죠. 저런 사람들이 이제 심사를 했다. 자, 뉴스타파 직원들인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올바른 역사 사관을 가지고 있을까? 아까 그 표정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동안 몰랐는데 뉴스타파에 대해서 조금 예. 기사가 나오면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자, 이제 역대 수상자인데요. 예, 2013년도에 자, 손석희가 네. 상을 받았다. 자, 뭐 예리한 질문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저런 상, 그러니까 송건호의 정신을
계승한 자들을 이제 네.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경남 도민일보 프레시안. 프레시안. 예, 그렇습니다. 자, 받을 만한 자들이 받는데요. 자, 한홍구. 자, 뉴스타파 2012년에 받았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서중석. 자, 이 자익사관의 네. 자들, 뭐 역사학자라고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최문순. 아, 최문순. 예, 당시 이제 MBC 이게 노조 활동을 했나봐요. 아하. 최상재라는 사람 SBS 노조 활동을 했고요. 네. 자, 강원도를 말하면 폐화 맞죠? 시킨 사람이죠. 자, 그다음 문화방송 PD 수첩. 아, PD 수첩. 네, 아, 이런 사람들 받았군요.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지고. 자, 자, 심지어 2008년이에요. 광우병 광우병. 난동을 시작한. 네. 자, 그거 잘했다고 지금 이 상을 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상 참. 그 다음에 저기, 네, 민원년인데요. 네. 오른쪽에 좀 요즘에 네, 요즘에 핫한 자주? 분인데요. 네. 네, 최민희. 그렇죠. 네. 같이 받았네요. 저 당시에 뭐 사무총장인가 어떤 직을 아, 민원연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자, 선거도상을 받았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이어진 이제 힌츠 패턴인데요. 힌츠 패턴. 예, 이자가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요. 네. 그거를 이제 뭐 독일 쪽으로 보내고 이게 또 이제 세계에 전파되면서 네. 아, 광주에는 이 무자비한 계엄군의 학살이 일어나고 있다. 네. 라고 하는 이제 거짓의 네. 예, 그 시나리오가 역사가 써내려가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것에 이제 앞장섰다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또 상을 줬습니다. 아하. 자, 그리고 이 청암 언론 문화재는 저 글씨를 뭐 한승환 변호사가 썼다라고 하는데 네. 저거는 누구인가? 방콕포인트. 예, 이런 사람이에요. 자, 일명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용된 사용시켰어요. 김근남 의원을. 네. 자, 그랬는데 이 김규남에 대해서 옹호를 한 발언을 했대요. 자, 당시 검찰은 한 변호사가 김 의원을 옹호해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 고무찬양의 반국가 단체를 이렇게 했다며 기소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네. 근데 2015년도에요. 이 사용된 김규남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에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이 지금 한승원 변호사도 네. 재심을 신청했고 아마 받아들였었을 겁니다. 2015년엔 박근혜 대통령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렇죠. 법이 예, 그렇죠. 그렇게 된 거니까요. 네, 뭐. 다 뒤집히는 겁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신동아인데요. 92년 네. 6월이라고 되어 있죠. 자,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재심이 필요하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시국 사건 변호, 뭐 인권 변호사 이렇게 나오죠. 이런 솔직히 할 말 다 한 거죠. 뭐 노무현, 문재인 인권 변호사. 옛날에 네. 로베스피에르도 인권 변호사였어요. 아, 네. 2만 명을 단두대에서 처형하게 만든 사람이 인권 변호사라 그랬죠. 네, 그런 한승원이라는 사람이요. 네. 자, 당시 이 80년도 내란 음모 사건에 이 농고문에서 검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국부 위반 변호사 자격 정지된 자인데 한국 기독교교회 협의회, NCCK, 그다음에 국민연합, 이 김대중의 사조직화된 국민연합의 네, 집행위원 등을 거쳤다. 네네. 반정부 활동하다가 네. 김대중 피고인의 직권을 위해 진력해온 자다. 연설 및 성명이 사실을 과장 왜곡, 국민에게 불신감 조장, 네.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걸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 김대중한테 돈 받았다는 거고요. 네. 여러 가지 책자를 수만부 불법 출판, 배포했다. 한국민주제도연구소에 참여, 범국민적 반정부 투쟁에 논의했다. 정말 열심히 했네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자, 김대중 등의 책동에 휘말려 자제력을 잃고 무책임한 운동을 했다. 자, 민주화라는 게 뭔지 민주 동덕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참 한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 게. 네. 자, 이 사람은 그래도 뭘 좀 했나 봐요. 4년 6월 구형 받았고요. 네. 그리고 징역 3년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네. 다 만기 채우지 않고 다 나왔거든요. 네. 자, 이 사람이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자,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 자, 이해찬 옆에 저렇게 서 있죠. 네. 자, 사법부를 얼마나 망가뜨려놨는지 알 수 그렇죠. 있다는 거고요. 네. 자, 한명숙. 음. 자, 이 사람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인 박성준이라는 사람이 통역당 네. 관련이 있죠. 네네. 자, 신영복에 의해 포섭된 박성준의 부인이 총리가 돼가지고 저 마지막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맡았다고 이렇게 알려지는 기사입니다. 네. 자, 13개 개혁 방안과 25개 법률안을 만들었다. 자, 과연 저 법 때문에 지금 어떻게 망가져 있는지. 와, 저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 자들이 바로 내란 음모, 김대중 내란 음모의 연루자들이었다. 네. 힌츠페터 국제 보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송건호 언론상 네. 그 2회 수상자인 힌츠페터를요, 또 이렇게 상을 만들었어요. 이름을 따가지고. 저기 또 나옵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이라서요. 네. 자, 한겨레가 어떤 신문인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24년 보시면 이렇게 공모를 네. 받고, 자, 여기 또 힌츠페터 기자 정신을 기린답니다. 그러니까 송건호의 정신을 이어받은 힌츠페터의 정신을 기리는 자들에게 주는 상이래요. 네. 자, 민주인권평화 같은 나오죠. 그리고 김대중 정신이에요, 저게. 네네. 자, 독일인 기자 해가지고 정신을 기려서 2021년에 제정됐다. 자, 부문이 3개. 기로에 선 세계상, 뉴스 부문, 특집 부문, 비경쟁 부문 1개, 5월 광주상 총 4개래요. 5월 광주상. 네, 항상 광주는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한번 가봤거든요. 홈페이지도 있네요. 네. 자, The Eyes of Truth라고 있는데, 네. 과연 진실의 눈인가? 네. 자, 일단 저 사람이 찍은 건 사실이죠. 네네. 근데 부분이라는 거지 그게 진실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매년 네. 행사를 열고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8 기념재단과 한국영상기자협회가 공동 주최, 투철한 기자 정신을 발휘한 힌츠페터처럼 해외 각지의 민주화운동 현장을 취재하는 영상 기자들을 발굴, 그들의 노력과 정신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자. 자, 그들의 정신이라고 하는데 저기 뭐 힌츠페터 정신이고 또 송건호 정신이고 또 김대중 정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자, 5.18 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인권을 지키고 정의를 구현하는 현장, 역사의 기록자로서 진실을 알리고자 분투하는 영상 기자들을 위한 상. 자, 참 거창합니다. 네. 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받는 사람은 굉장히 또 영예롭게 생각을 하겠죠. 네. 이거 한국에서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5.18 기념재단 한국영상기자협회. 근데 지금 잉글리시 돼 있어가지고 왠지 외국에서 만든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 이제 수상자들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계화를 위해 가지고. 야,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대단하네요. 네. 자, 공동위원장이 5.18 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 자, 그리고 한국영상기자협회 회장 나준영. 조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밑에 또 좀 내리면은. 네네. 어쨌든 원순석은 당연히 유공자이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게 되면은 스폰서가 또 광주광역시예요. 그러네요. 자, 강기정 시장이 네. 있는 광주광역시다.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겠네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사진이 이제 유명하다라고 네. 알려져 있죠. 네. 자, 그리고 뭐 이제 5.18 이제 터진 이후에 뭐 이렇게 한국으로 왔다라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 전부터 이 좌익들과 굉장히 연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네. 75년 10월 3일 이제 장준하 뭐 의문사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모인 이 좌익들이에요. 네. 이제 훗날 국민연합의 이 위원이 되는 이제 함석헌, 개훈재 이런 사람도 있고요. 네. 그 옆에 이제 우측에 김사복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74년도 이제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그 유경수 여사를 저격하게 된 그 문세강. 네, 그 문세강에게 차를 빌려준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미 다 저렇게 연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5.18 때도 김사복이 차를 몰고 힌츠페터가 그 차를 타고 광주로 잠입을 했다. 그렇군요. 네. 뭐 택시기사 그 영화에서는 우연히 만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80년 5월 7일에 요 국민연합 명의로 발표된 성명서인데요. 네. 자, 뭐 김대중, 고은, 모닉환, 네. 함세웅, 한원상 이렇게 있고요. 자, 앞에 이제 뭐 장준하 의문사 사건에 있었던 네. 함석헌, 개훈재,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승원 있죠. 네. 자, 이런 자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아주 망가뜨리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전문이고요. 민주화 촉진 국민 선언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뭐 유신잔당 어쩌고, 네. 비상계엄 철폐, 뭐 신현왕 물러나라, 전두환 물러나라, 또 정치범, 양심범, 석방. 네. 항상 똑같습니다. 네네네. 네, 뭐 왜곡보도 또 반민주적 논설, 네. 이제 언론 뭐 통제하지 말라 뭐 이런 건데요. 자,
유정회와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자진 해산해야 된다. 저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지금 유신체제 하에서 네. 다 합법적인 단체들이거든요. 네네. 자, 뭐 정부 개헌심의위원회는 해산해라, 포기해라,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는 민주화운동을 과감히 전개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거의 이제 선전포고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김대중은 나흘 후에 정읍에서 이제 동학제 연설을 통해서 네. 자, 게릴라전, 도시 게릴라, 농촌 게릴라 이야기를 했죠.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영상이 있는데요. 자, 이 사이트에서는 이걸 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이제 저 힌츠페터가 멋있게 좀 찍힌 장면을 보여주는데 네. 지금 이 마이크 든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좀 저 여자 누군지 좀 5.18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밝혀주기를 원했는데 네. 지금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참깨 방송이라는 데서 네. 우리가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지금 한국일보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고요. 네. 요 영상이 지금 그대로 나오는데 한번 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안도 사투리. 여기 우리는 무서우니까 피할 거라고 했는데요. 우리 강주 시민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습니까? 우리 강주 시민은 피하지 않고요. 우리는 특권 내투가 유복이 위해서 오는 대신 딴 것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강주 시민의 피해를 흘려갖고 이겼습니까? 우리 시민 동포 여러분, 그 대신 피를 흘리지 말고 합적으로 해갖고 정상적 그 시원의 고생을 다 받아갖고 이해를 합시다. 이해를 안 한다 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요. 강주 시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 않고요. 우리는 특권 내투가 유복이 위해서 충고를 일으킵시다. 그 대신 최공치가 죽었습니다. 죽어도 나가 죽고 살아도 나갔습니다. 예, 그 잠바 같은 거, 예. 예,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런 억양을 쓰는 대한민국 국민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그쵸. 다 가봤는데 다 살아오셨죠? 저런 식의 억양을 구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억제를 하면서 자신의 사투리를 숨기려고 하는 말이거든요. 자, 과연 이 사람 누군가? 그러게요. 예,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진상규명 뭐 주제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 자, 과연 광주 5.18이 그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운동이었는가? 네. 자, 우리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위르겐 힌츠페터 해가지고 자, 이 이제 망월동 묘역에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유해 일부를요. 그러니까 여기 유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망월동에 그 유언에 따라 가지고 묻어놨어요. 광주 명예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연 송건호 언론상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롭겠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저렇게 기릴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 이름 일단 또 상이 또 생겼고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상. 네. 네. 계속 그런 식으로 갈라져 나가고 새끼를 친다라는 거죠. 네. 한반도기. 답이 나오는 거죠. 네. 저런 사람을 저렇게까지 기릴 필요가 있는가? 네. 네. 그러니까 다 거짓에 속아 있다는 겁니다. 그 택시기사 그런 영화에 네. 그런 허구에 속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 사람이 뭐 의로운 사람이었다, 광주를 대변했다 이렇게 하는데 네. 광주를 대변한 게 아니라요. 그 광주시를 점령하고자 했던 네. 그 세력들을 대변을 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힌츠페터의 실상에 대해서 여기 송교태 성공회대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네. 언제 이렇게 대한민국과 관련을 가지게 됐느냐에 네. 대한 건데요. 74년 이 송교태 자신은 안병무 박사는 이제 해방신학이죠. 민중신학. 네. 이런 이제 선구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독일 교회의 지원으로 설립한 한국신학연구소에서 출판 책임자로 일하고 있었다. 9월 중순 어느 날 힌츠페터라는 40대 초반 사무실을 찾아왔다. 독일 연방공화국 제1공영 텔레비전 방송의 도쿄 특파원이라고 했다. 저 도쿄 특파원이라고도 하는데요. 저것도 좀 의심이 듭니다. 저쪽 취재에 이제 좀 잘 아시는 분은 명단에 위르겐 힌츠페터가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네. 증언하시는 자료가 있거든요. 네. 자, 그해 9월 26일 명동 성당에서 요 정의구현 사재단
취재하기. 이게 이제 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걸 시작이 왔다라고 합니다. 자, 구속자 석방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자, 그 당시에 이제 개신교는 민청학년 사건을 계기로 한국 기독교 장로회 목사들을 중심으로 목요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좀 뭐 천주교가 좀 늦었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 민청학년 사건은 이제 긴급조치, 뭐 사고에 의해 가지고 이 제재를 받은 사건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어떤 봉기나 여러 가지 이제 난동을 조직하고 있었던 건데 네. 이제 미리 잡히게 된 거죠. 네네. 그런데 왜 꼭 이 기독교 장로회가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기장 측에서요, 항상 이런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면서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나섭니다. 자, 이미 그때부터 이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자, 9월 26일 명동 성당에 갔다. 뭐 이제 신부 수녀들이요, 명동으로 이제 나와 시위를 벌이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성당 안에 있지 않고 이제 밖으로 네네. 장외로. 네. 당연히 그걸 저지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힌치페터가 촬영을 하고 있었고, 본인이 뭐 이제 콘센트를 꽂아가지고 끝까지 촬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 다음 날에는요, 이 NCCK 사무실을 찾아갔대요. 자,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대부 역할을 하던 김관삼 목사를 인터뷰했다. 자, 이게 근데 질문이 굉장히 황당해요. 폭력을 사용하거나 요인들을 암살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네. 왜 한국에서만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가? 한국인들은 왜 비폭력 저항만을 하느냐?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계속 폭력 저항을 했기 때문에 개헌이 선포가 된 거거든요. 네네. 이 도대체 무슨 잘못된 약을 먹었는지 저런 질문하는 게 참 황당하고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런 폭력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대요. 목사의 대답이에요. 예, 정말 어처구니였거든요. 자, 그 후로도 주구장창 폭력 시위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경찰이 사망하기까지 했죠. 네. 자, 뭐 한국의 민주화의 봄에 큰 기대를 걸었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신군부는 공수부대 투입을 위해 시위대를 무력으로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자, 그들의 소설이고요. 네. 자, 어느 5월 독일 제1TV는 이제 이 힌치페터가 이걸 찍었던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그 보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을 했고 광주 학살 장면이 방영됐다. 그래서 이 이제 교수가 스위스 제네바 세계교회 협의회 WCC죠. 네. 여기서 일하던 박상증 목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 테이프를 한국에 이제 전하려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여러 네. 유럽, 미국, 일본에도 이걸 이제 알려야겠다라고 네. 해서 이걸 아마 복사해가지고 다 돌린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갔다가 국내로 역수입이 됐다라는 거죠. 네. 네. 자, 뭐 독일에는 분태라는 이제 여성 잡지가 있는데, 네. 이거는 뭐 영화 배우나 상류층 사람들이 생활을 다루는 오락 잡지였대요. 근데 여기에 15개 면에 걸쳐가지고 오. 이걸 그냥 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찍어가지고 이제 네. 올렸다라는 거겠죠. 네. 네. 이게 앞뒤는 없고 네. 그냥 그 장면만 찍어서 올렸다라는 네. 네. 거고. 그래서 독일에서 유독 5.18에 대해서 이 단체들이 활동이 굉장하거든요. 자, 그리고 88년 한국에 돌아와서 명동성당 앞을 지날 때는 광주 사건에 대한 사진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 사진들은 분태에 실렸던 것이고 다름 아닌 힌치페터가 목숨 걸고 촬영했던 것이다. 자, 여기 또 목숨 걸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 목숨 걸었던 거는 아닙니다. 네. 광주 시내로의 잠입은 굉장히 쉬웠어요. 네. 그냥 개헌군한테 거짓말하고 그냥 사업가다 하고 그 김사복 네. 그 운전하는 차에 타가지고요, 네. 그냥 순조롭게 들어왔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절대 목숨 건 게 아니고요. 개헌군도 아무런 터치도 안 했어요. 그냥 이제 체크만 이렇게 했을 뿐이지 뭐 네. 위협을 한다든지 이런 네. 일은 없었습니다. 자, 최근에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가 만들어져 한국인들도 그 실상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소설을. 예, 다 거짓이죠. 자, 거짓에 흠뻑 빠지게 됐다는 거고요. 네. 민족적 비극의 실상 모두 제대로 알려져 역사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자, 이렇게 거짓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결국에는 이 한강이 쓴 소년이 온다라는 책도 자, 노란 박스 보시면 그 배경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독일 기자 힌치페터가 촬영한 사진첩을 한강이 어린 나이에 잡혔던 게 영향을 준 것 같다라고 한son 전한다. 최근에 나온 말 같긴 한데. 아, 이게 참 안타까운 건데요. 뭐 한승원 씨가 소설가로서 활동하면서 본인은 이제 동학혁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숭배하고 있고, 네. 그걸 이제 소설로 다루던데요. 그런 좌익서관을 딸에게 물려준 건지, 철저히 교육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사진첩이 그냥
엉뚱한 데 있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건지 네. 그리고 저 사진첩이 어떻게 한승원이 가지고 있게 됐는지 이런 저런 사항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결국 저 거짓에 세뇌돼가지고 이 5.18에 대해서 왜곡된 네. 사관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가 이제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네.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오늘 방송 보면서 옛날에 프랑스의 그 드레필스 사건이 생각이 나요. 그때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사실 억울했죠.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몰려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됐고 근데 그때 에밀 졸라를 비롯한 당시 프랑스 지식인들이 그 당시 프랑스가 반유대인 정서가 엄청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무죄다. 지금 우리가 지금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막 나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에밀 졸라가 그것 때문에 추방도 당하고 고초를 많이 겪었는데 결국에는 그래서 그 드레피스가 무죄로 이제 선고를 받아요. 그게 참 승리했던 역사죠. 진실을 승리했던 역사고 그게 이제 그게 사실 이제 지식인의 안가주명이라는 말로 이제 다시 탄생하게 된 건데 우리나라는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프랑스의 그 역사가 되게 부러워요, 사실은. 네, 그 이후로는 프랑스에서 좌파의 어떤 모토가 진실 규명이었거든요, 한동안은. 네,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좌우나다, 뭐 좌파 그 진실 규명에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특히 정당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뭐 5.18에 뭐 같이 뭐 합류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기자 전 처음 알았는데 이런 기자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18 왜곡이 시작된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허상에 젖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이제 아예 눈 감아버리고 말을 못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 때문에 완전히 왜곡이 된 건데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정말 거대한 거짓의 산을 쌓아 올렸어요. 다방면에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이 5.18의 이 성역화가 이 거짓의 산이 무너질 때까지 저희는 계속 방송을 해야겠죠. 하여튼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시면 자, 이분이 이제 구한말을 살아내고 해방까지도 살아주셨던 분인데 혹시 누군지 너무 옛날 분이라. 저기 보시면 이제 윤치호, 윤동치호라고 되어 있죠. 자, 이분은 본인이 원체 뭐 이렇게 문중에서 그 창시를 하자라고 해서 창시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조선의 어떤 지성인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친일파로 또 몰고 있어요. 근데 친일파가 아니거든요. 과연 이 민족이 어떤 식의 방향을 택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분의 한 굉장한 명언이 있죠. 자, 조선인은 10%의 이성과 90%의 감정으로 살아간다. 명언이에요. 그 말은 지금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오로지 뭐 본인이 이제 보고 싶은 대로, 느끼고 싶은 대로, 좋은 것만 보겠다. 우리가 이기는 것만 보겠다. 그리고 적들에게는 분노하겠다. 이런 감성에 빠져 있거든요. 그 감성으로만 지금 역사를 바라보니까 5.18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한 이 혼란이 발생하게 되고 또 이 거짓된 세력들에게 우리의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정말 악한 환경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사실에 눈을 돌려야 되고 진실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두환 회고록도 계속 보고 있는데, 그 사실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우리의 자유도 회복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잃었던 거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또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